안녕하십니까? 30년 동안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의 노후를 설계하고 복지 정책의 최전선에서 일해온 복지 전문가 김철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달 부모님께 나라에서 직접 용돈을 드리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혹은 내가 낸 세금으로 이미 나도 모르게 공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은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평생 시장에서 땀 흘려 장사하며 자식들을 키워내신 한 어머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물론이고 지자체에서 드리는 장수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3가지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셨고 정보를 알려드렸을 땐 이미 수백만 원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훌쩍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누가 이런 걸 알려줘야 알지라며 힘없이 돌아서시던 그 뒷모습을 본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최소한 정보가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어르신은 없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최신판 기준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1원도 못 받는 숨은 현금, 효도수당과 장수수당,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 주민이라면 누구나 공짜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는 이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나와 내 가족의 당연한 권리를 찾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주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만 잘 내면 나라가 알아서 다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슬픈 착각입니다. 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대원칙은 바로 신청주의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의 권리까지 챙겨주지 않는다는 어찌 보면 참 무서운 원칙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관련 조사를 보면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함에도 몰라서 신청조차 못하는 어르신이 무려 5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역시 이 신청주의가 정보에 어두운 어르신들에게는 권리가 아닌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작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몰라서 놓치는 현금이 연간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이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와 바로 옆 동네의 지원금, 조건이 전부 제각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옆집 김씨가 받는다더라는 말이 우리 부모님께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첫 번째 함정, 바로 효도수당입니다. 효도수당이란 말 그대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한 집에 모시고 사는 자녀에게 지자체에서 고마움의 표시로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72살 박철민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원도 경기도의 한 시에서 아들 내외와 3년 넘게 함께 사셨습니다. 그 지역은 3대가 함께 살면 매달 5만 원의 효도수당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3년이면 무려 1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아버님을 모시고 살기 시작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전입신고를 차일피일 미뤘고 뒤늦게 수당의 존재를 알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단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서류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널리 알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청주의 원칙과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절대 먼저 전화해서 효도수당 받아 가세요라고 말해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자녀분들에게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서 효도수당 네 글자만 검색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럼 내가 사는 지역에 이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조건은 무엇인지 5분 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장수수당입니다. 이건 자녀와 함께 사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이만 충족하면 드리는 축하금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올해 85이 되신 최순자 어머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홀로 지내시는 어머님은 생신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난 후에야 동네 경로당에서 장수수당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부랴부랴 주민센터에 달려갔지만 어르신, 안타깝지만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시면 지나간 달의 수당은 드릴 수가 없어요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장수수당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한 그 달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100세가 되시면 200만 원에 달하는 큰 축하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 역시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만 80세, 85세가 되는 생일이 다가온다면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생일이 있는 그 달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을 하셔야 합니다. 나 이번에 생일인데 장수수당 받을 수 있는 나이인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효도수당과 장수수당.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내용은 몰랐던 이 지원금들은 모두 신청주의라는 벽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제도가 다르니 카더라를 잊지 말고 반드시 내가 사는 곳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조건이 충족되는 바로 그 즉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선 두 가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효도수당, 장수수당은 조건이 맞는 일부만 받지만 시민안전보험은 대한민국 특정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국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공짜 상해보험입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68살 이영숙님의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죠. 이영숙님은 비 오는 날 시장에 가시다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비가 150만 원이 나왔고 다행히 미리 들어놓은 실비보험에서 12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오늘 제가 폭로하고 싶은 비밀입니다. 이영숙님은 실비보험과 별개로 본인이 사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50만 원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나 대중교통 사고는 물론이고 길 가다기에 물리는 사고, 쿨존이나 실버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까지 보장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내년 수십억 원의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잠자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할 당시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 작은 집 한 채를 장만하신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늘 나라 또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라며 모든 복지 혜택 신청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다 길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셨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병원 가기를 꺼리셨고 결국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사셔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을 치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건강과 행복한 노후는 단지 돈을 아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내 몸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복지는 시혜나 동정이 아닙니다.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세금 내고 땀 흘려오신 여러분의 피 같은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잠자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깨워야 할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실수 3가지와 100% 지원금을 받는 최고의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실수 첫째,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조금 있거나 작은 집 한 채가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정하지 마십시오. 둘째, 나중에 해야지라며 미루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안전보험금 청구는 사고가 난 날로부터 각 지자체 규정에 따라 보통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일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자녀에게만 떠넘기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결국 가장 정확하고 빠른 것은 부모님, 본인이 직접 전화 한 통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희망을 이야기해 봅시다. 숨어있는 내 돈 100% 받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니 꼭 따라 하십시오. 첫째,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만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555동 사는 555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소도수당이나 장수수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둘째,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활용하십시오. 방문이 어렵다면 자녀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내가 사는 지역의 복지 혜택을 검색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십시오. 각 지자체별로 보험사 상담센터 번호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동네 시민안전보험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 번호를 저장해 두셨다가 작은 사고라도 나면 즉시 전화해서 내가 보장 대상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 오늘 영상이 끝난 후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주민센터에 전화하기. 둘째,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이 영상 공유하기. 셋째, 댓글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숨은 복지 혜택 정보를 서로 나누기.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잠자고 있던 수백만 원을 깨웁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복지 전문가 김철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